런던의 한 오래된 도서관. 마가렛은 그곳에서 반나절을 보내는 60세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고 남편을 잃은 후로는 더욱 그랬다. 도서관은 그녀의 안식처이자 오래된 책 냄새와 조용한 속삭임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축가 윌리엄이 도서관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다. 윌리엄은 58세의 이혼남으로 갈색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전형적인 영국 신사였다. 그는 마가렛보다 키가 크고 늘 셔츠와 정장 바지를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마가렛은 윌리엄과 처음에는 책에 대한 간단한 대화만 나누었다. 그녀는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윌리엄의 부드러운 매너와 지적인 대화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윌리엄 역시 마가렛의 조용하지만 사려 깊은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우아한 모습과 가끔씩 짓는 미소에서 묘한 매력을 발견했다. 마가렛의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교사인 사라는 마가렛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사라는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항상 마가렛을 걱정하고 격려해주는 친구였다. 그녀는 마가렛이 윌리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고 마가렛에게 행복을 찾으라고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윌리엄은 마가렛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마가렛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들은 도서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윌리엄은 자신의 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마가렛은 남편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후로 윌리엄과 마가렛은 자주 만났다. 그들은 하이드파크를 산책하고 박물관을 관람하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다. 윌리엄은 마가렛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고 마가렛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윌리엄은 마가렛에게 세심하게 배려했고 그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녀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했다. 마가렛은 윌리엄과 함께 있으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행복, 하지만 마가렛은 여전히 나이 차이와 자신의 부족한 경험 때문에 망설였다. 그녀는 윌리엄이 자신에게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운 중년 여성에게 느끼는 동정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윌리엄은 그런 마가렛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그녀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어느 주말 저녁, 윌리엄은 마가렛을 런던 중심부에 있는 고급 호텔로 마가렛은 그가 자신에게 육체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향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호텔 방 안 그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윌리엄은 마가렛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 마가렛은 그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안정감을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과거와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윌리엄은 자신의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고 마가렛은 젊은 시절 문학교사가 되고 싶었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가렛은 윌리엄에게 자신의 경험 부족에 대해 솔직하게 윌리엄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녀와의 정서적 교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이끌었고 그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날 밤 마가렛은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윌리엄의 품 안에서 자신이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마가렛은 윌리엄의 품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윌리엄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후 윌리엄은 한 달간의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마가렛은 윌리엄이 없는 런던에서의 일상이 다시 텅 빈 것처럼 그녀는 윌리엄과의 밤을 떠올리며 그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그리워했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마가렛은 윌리엄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넘어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감정인지 고민했다. 그녀는 윌리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관계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그녀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어느 날
마가렛은 사라와 함께 차를 마시며 윌리엄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라는 마가렛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라고 사라는 마가렛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사랑은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다. 사라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마가렛은 윌리엄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기로 그녀는 윌리엄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그들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윌리엄이 없는 동안 마가렛은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녀는 책 속에서 위안을 찾았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을 느꼈다. 어느 날 마가렛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오래된 시집을 발견했다. 그녀는 시집을 펼쳐 시를 읽었고 그 시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윌리엄에 대한 그리움을 그녀는 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윌리엄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마가렛은 편지에 윌리엄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그녀는 윌리엄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를 만난 후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또한 윌리엄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 윌리엄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마가렛은 그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편지를 건넸고 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윌리엄은 마가렛의 편지를 읽고 감동했다. 그는 마가렛에게 자신도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마가렛에게 자신이 출장 기간 동안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는 마가렛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지만 그녀를 향한 그의 사랑은 진실했다. 그날 이후 마가렛과 윌리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서로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마가렛은 윌리엄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고 고독한 여성이 그녀는 윌리엄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윌리엄은 마가렛을 위해 아파트를 아름답게 꾸몄고 마가렛은 윌리엄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다. 마가렛은 윌리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그녀는 윌리엄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눈빛,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사랑을 느꼈다. 윌리엄은 마가렛의 주름진 얼굴, 은빛 머리카락, 그리고 따뜻한 미소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했고 현재를 사랑했으며 미래를 함께 꿈꿨다. 그들은 나이와 경험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템스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윌리엄은 마가렛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가렛,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텅 빈 캔버스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내 인생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워졌어.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에요. 마가렛은 윌리엄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윌리엄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윌리엄,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야. 그들은 템스 강변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시간이 흘러 마가렛과 윌리엄은 노년을 함께 보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다. 어느 날 마가렛은 윌리엄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윌리엄은 마가렛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잘 가요, 나의 사랑.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었어. 윌리엄은 마가렛을 잃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녀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남은 생을 살았다. 그는 마가렛과 함께했던 시간을 회상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 마가렛과 윌리엄의 이야기는 런던의 오래된 도서관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와 시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표본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화였다. 마가렛과 윌리엄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별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템스 강변의 아름다운 노을처럼, 런던의 오래된 도서관의 책 냄새처럼,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거닐던 하이드 파크의 푸른 잔디처럼 영원히 그곳에 남아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들지 않는 꽃처럼 그들이 함께했던 모든 장소에,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피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런던의 오래된 서점 한 켠에 꽂힌 먼지 쌓인 책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누군가 그 책을 펼쳐 그들의 이야기를 읽는 날, 마가렛과 윌리엄의 사랑은 다시 한번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마가렛과 윌리엄. 그들의 이름은 이제 런던의 전설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불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마가렛이 세상을 떠난 후, 윌리엄은 그녀와의 추억이 깃든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남은 생을 보냈다. 그는 마가렛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사랑의 유산을 가슴 깊이 간직했다. 윌리엄은 마가렛을 잃은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가렛과의 추억, 그들의 사랑, 그리고 런던의 아름다운 풍경을 캔버스에 담기 시작했다. 그는 마가렛과 처음 만났던 오래된 도서관, 함께 거닐던 하이드파크, 템스 강변의 노을,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나누었던 호텔방까지 그들의 추억이 깃든 모든 장소를 화폭에 옮겼다. 그의 그림은 단순히 풍경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마가렛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담고 있었다. 윌리엄의 그림은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런던의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진실된 감정과 아름다움에 감동받았다. 윌리엄의 그림은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윌리엄의 그림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에 남편을 잃었고 윌리엄의 그림에서 자신과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마가렛과의 사랑, 그리고 그녀를 잃은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다. 젊은 여자는 윌리엄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그의 그림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의 그림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그녀에게 그림을 선물로 주었고 그녀가 남편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윌리엄의 이야기는 런던 전역에 퍼져나갔다. 그는 사랑과 상실 그리고 예술의 치유력에 대한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그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그들의 감정을 예술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마가렛과의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었는지 이야기했고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영감을 찾고 그것을 예술로 표현하도록 격려했다. 시간이 흘러 윌리엄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마가렛을 그리워했지만 그녀와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사랑의 유산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았다. 그는 자신의 그림과 강연,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윌리엄은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마가렛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그녀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마가렛,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그림 속에 살아있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그 순간 윌리엄은 창밖으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그 별이 마가렛이라고 느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잘 가요, 나의 사랑.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게. 다음 날 아침, 윌리엄은 자신의 침대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은 채 발견되었다. 그의 손에는 마가렛과 함께 찍은 사진이 쥐어져 있었. 그의 얼굴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윌리엄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의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그의 그림과 강연을 통해 감동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윌리엄의 삶과 예술,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남긴 사랑의 유산을 기렸다. 윌리엄의 그림은 런던의 국립미술관에 기증되어 영구 전시되었다. 그의 그림은 마가렛과의 사랑, 그리고 런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예술작품으로 남았다. 윌리엄과 마가렛의 이야기는 런던의 전설이 되어 사랑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윌리엄과 마가렛. 그들의 이름은 이제 런던의 역사 속에,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우리에게 길을 밝혀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것이다. 윌리엄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파트는 런던시에 기증되었다. 런던시는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에 감명받아 그들의 아파트를 사랑과 예술의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박물관으로 개조하기로 결정했다. 박물관에는 윌리엄의 그림들과 그들이 함께 사용했던 가구, 책, 그리고 편지들이 전시되었다. 박물관 개관식에는 윌리엄의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그의 예술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런던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가 런던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말하며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랑과 예술의 집은 런던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윌리엄의 예술 작품을 감상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박물관은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장소가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작가가 사랑과 예술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최근에 연인과 이별하고 큰 시리에 빠져 있었다. 그는 박물관을 둘러보며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윌리엄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진실된 감정과 아름다움에 큰 감명을 받았다. 젊은 작가는 윌리엄이 마가렛에게 쓴 편지들을 읽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윌리엄이 마가렛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예술로 승화시켰는지 깨달았다. 그는 윌리엄의 삶과 예술에서 큰 영감을 받았고 자신의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글을 시작했다. 그는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소설 속에서 윌리엄과 마가렛의 만남, 사랑, 이별, 그리고 재회를 그렸다. 그는 또한 윌리엄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그가 슬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젊은 작가의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설을 읽고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에 이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영화를 본 한 젊은 여배우는 윌리엄과 마가렛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아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직접 극본을 쓰고 연출을 맡아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를 무대 위에 올렸다. 연극은 런던의 한 소극장에서 초연되었고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연극은 런던을 넘어 뉴욕, 파리, 도쿄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공연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는 연극을 통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간이 흘러 사랑과 예술의 집은 런던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되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삶과 예술에서 영감을 얻었다. 어느 늦은 밤, 사랑과 예술의 집 관리인은 박물관을 순찰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윌리엄과 마가렛이 함께 사용했던 오래된 흔들의자에 두 남녀의 형상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관리인은 놀라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 형상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자 그 형상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관리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바로 윌리엄과 마가렛이었다.
윌리엄은 관리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 집의 영혼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있답니다. 관리인은 그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곧 그들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날 아침 관리인은 자신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사랑과 예술의 집을 방문한 후 그곳에서 윌리엄과 마가렛의 영혼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과 마가렛의 영혼은 사랑과 예술의 집에 영원히 머물며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런던의 안개처럼 템스강의 물결처럼 영원히 흘러가며 사랑을 믿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것이다. 윌리엄과 마가렛, 그들의 이름은 이제 사랑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런던의 전설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연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윌리엄과 마가렛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져 내려왔다. 그들의 사랑은 런던의 역사 속 한 페이지를 장식했고, 사랑과 예술의 집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간직한 채 런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1세기 후반, 런던은 최첨단 기술과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찬 미래 도시로 변모했다. 하지만 사랑과 예술의 집만은 예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다. 런던시는 이 박물관을 런던의 역사적 유산으로 지정하여 철저히 보존하고 관리했다. 어느 날, 사랑과 예술의 집에 한 젊은 과학자가 방문했다. 인공지능 AI 분야의 권위자인 리암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재현하는 AI를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가 자신의 연구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리암은 박물관에 전시된 윌리엄의 그림, 편지, 그리고 그들의 유품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그는 편지에 담긴 윌리엄의 섬세한 감정, 마가렛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그녀를 잃은 후의 슬픔과 그리움을 AI에게 학습시키고자 했다. 리암은 최첨단 AI 기술을 사용하여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를 데이터화했다. 그는 윌리엄의 그림에서 추출한 색상, 형태의 구도 등의 시각적 요소들과 편지에서 추출한 단어, 문장, 문체 등의 언어적 요소들을 AI에게 입력했다. 또한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까지도 데이터에 포함시켜 수년간의 연구 끝에 리암은 마침내 감성 AI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AI는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재현할 수 있었다. AI는 윌리엄의 그림 스타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마가렛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도 쓸 수 있었다. 리암은 사랑과 예술의 집에서 자신이 개발한 감성 AI를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AI는 윌리엄의 목소리로 마가렛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고 윌리엄의 그림 스타일로 마가렛의 초상화를 그렸다. AI의 낭독과 그림은 마치 윌리엄과 마가렛이 다시 살아 돌아온 듯 생생했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AI가 재현한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리암의 감성 AI는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AI는 예술, 문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혁명을 일으켰다. AI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인간과 AI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사랑과 예술의 집은 감성 AI의 탄생지로 더욱 유명해졌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AI가 재현한 그들의 예술작품을 감상했다. 어느 날 밤 사랑과 예술의 집 관리인은 늦은 시간까지 박물관에 남아 감성 AI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AI에게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AI는 잠시 생각하더니 윌리엄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관리인은 AI의 대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AI가 단순한 기계를 넘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다음날 관리인은 사랑과 예술의 집들의 작은 편말을 세웠다. 편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은 영원하다. 윌리엄과 마가렛,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사랑과 예술의 집은 여전히 런던의 중심에서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 그들의 이야기는 AI를 통해 새롭게 재해석되었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은 이제 런던의 전설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었.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예술이 지닌 치유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AI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 그들의 이야기는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수놓은 화려한 네온사인처럼 템스강을 따라 흐르는 유람선의 불빛처럼 그리고 사랑과 예술의 집들의 핀 붉은 장미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시들지 않는 꽃처럼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피어있을 것이다.